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이미지 변화. 조국 전 장관은 한때 개혁적 법조인 이미지를 앞세운 진보 진영의 거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달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후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들은 내로남불 검찰개혁 상징 이미지 모두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청산과제로 떠오르던 권력비리에 맞선 인사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입시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로 여론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도층과 정통 진보층에서 아빠, 찬스 논란에 짐이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졌으며, 보수층에게는 여전히 이념적적으로 간주된다. 여론 흐름과 지지율 추이. 2025년 1월 여론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겨우 5.2%로 집계되며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 47.8%, 국민의힘 30.4%인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조국혁신당은 주요 정당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당초 2024년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총선 결과 비례 24.25%, 12석 득표와 달리 선거 이후 지지율은 급락했다. 2025년에도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의 정기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예컨대 뉴스토마토 1회의 1월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5.2%로 개혁신당 3.5%, 진보당 1.2%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총선 당시 돌풍으로 비례 의석을 대거 확보한 조국신당이 검찰 수사와 재판 이후 급격히 힘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언론 보도의 기조와 프레임. 각 언론의 보도는 조국 이슈를 보는 관점에 따라 엇갈렸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측은 조국 전 장관을 부패한 전관료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꾸준히 비난 기사를 이어갔고, 일부 진보 매체는 그를 검찰개혁 상징 내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명했다. 하지만 조국 신당 창당 이후에는 주류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총선 전 주요 뉴스 편성에서 조국 혁신당 보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결과 KBS 메인 뉴스에 관련 보도가 사실상 없었다는 분석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매체들은 조국 혁신당을 둘러싼 여론을 민주당과 경쟁하는 새로운 변수로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조국 신당 등장의 정치적 의미를 소개하며 조국 신당의 등장이 민주당이나 새로운 미래 모두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언론들은 정당 후보 중심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조국 현상을 여권 내부 균열과 표심, 분산의 요인으로 다루는 기조를 보였다. 사법적 이슈의 파장. 조국 전 장관은 2023년 말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됐다. 이로써 정계 복귀가 사실상 봉쇄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그의 정치적 명예와 신뢰에 치명타를 입혔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도 사라졌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행적에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신당 활동 자체가 유죄 확정 후 모습이라는 비판적 보도가 이어졌다. 사법적 부담은 그의 당내 입지도 약화시켰다. 실제로 법원 판결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조 전 장관 개인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며 부정적 반응이 높았다. 이처럼 실질적 혐의와 형 집행 여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심리와 전략적 우려.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대표 주변의 핵심 세력들은 조국 전 장관 사안을 복잡한 시각으로 본다. 소위 진보 강경파 일부는 그를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옹호하면서도 입시 비리는 분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책임론도 언급한다. 반면 중도적 청년층 지지층의 경우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이 정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크다. 광복절 특사가 발표된 뒤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한 달 만에 약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지지율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면 논란이 꼽혔다. 실제로 국회 재선 의원들은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당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당 지도부와 지지층 사이에서도 일종의 거리두기 경향이 감지된다. 핵심 지지층 일부는 총선 대선을 대비해 아빠, 찬스 입시 비리 이슈가 부각될 때 유권자 이탈을 우려한다. 이처럼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당 전략과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팽배하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법 이슈와 이념 이슈가 젊은 층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의 조국 전 장관 사면 판단의 의미. 2025년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국 전 장관 등을 사면 복권했다. 이는 여권 내 통합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부담도 수반한다. 실제로 특사 직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의 적절성 여부는 48% 대 47%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 지지율 반등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자 책임론과 비판 여론이 빠르게 대두됐다. 박용진 전 의원은 사면 이후 지지율 하락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오래 간다면서 조 전 대표의 n분의 1 발언 사면이 지지율 떨어진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발언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 전 장관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현실을 인정한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의 사면 결정은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진보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상당수 유권자에게는 정치적 의리 친문 진보 진영 우대로 비칠 수 있어 중도 이탈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 및 진보 진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전망. 조국 혁신당의 향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변수를 던지고 있다. 2024년 총선 비례의석 12석이라는 성과에서 알 수 있듯 신당은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과 일부 진보층의 표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일부 언론은 조국 신당 등장으로 민주당이나 새로운 미래 모두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됐다 고 평가했는데, 이는 조국 신당이 진보 진영의 구도의 돌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선 신당 지지율이 3% 안팎에 그치는 등 쇠퇴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결속을 다지고 외연 확장에 성공한다면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신당이 계속 존재감을 유지한다면 총선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분산시켜 일부 진보표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조국 혁신당은 현재로선 민주당의 주요 아킬레스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과거 조국 사태 등 분열 경험을 거울 삼지 못하면 표 분산이라는 위험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